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의 장발본장입니다. 오늘은 그 초6하고 중학교 1학년 영재고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안내를 우리 이성우 원장님이 좀 드릴 텐데요. 저희 이 초6하고 그 1학년 영재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이제 급조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성우 원장님하고 제가 한 5년 전에 처음 만난 것 같은 5년 전이긴 6년 전에 만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영재학교가 여러 군데가 생기면서 그 기존에는 어떻게 해서 다 영재학교를 가냐면 그냥 KMO 준비하고 올림피아드 준비하다가 이제 영재고도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영재학교가 그 입시 자체가 시험 문제 자체가 올림피아드 수준으로 나오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영재학교 입시가 중등 심화를 표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의 그 난이도나 범위나 내용들이 올림피아드하고는 상당 부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뭐 올림피아드 하려고 하면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수학 올림피아드가 그전에는 5월 달에 1차가 있고 2차가 8월 말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KMO 2차가 12월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KMO 2차에 올인을 하다가 보면 영재학교 입시 과학을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KMO 커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는 영재학교 입시가 좀 잘 준비가 안 된다. 그래서 KMO에서 영재학교 입시에 필요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일영재 커리를 만들었고요. 그때 당시 처음 그 일영재 커리를 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올림피아드 하지 말고 올림피아드보다 지금 일영재 커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영재학교 입시가 점점 정말로 저희들이 말한 대로 올림피아드 위주보다는 중등 심화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또 그 KMO 2차가 12월로 가면서 올림피아드를 준비를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중1 때 올림피아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1 때 수학 올림피아드를 하려면은 언제 지금 수학을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막 무지 수학을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초 5학년, 6학년 됐는데 아직 선행을 많이 안 나갔어. 그러면 마치 나는 영재학교를 준비를 못하나 봐.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영재학교 입시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아이들이 초 6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해도 영재학교 갈 수 있다라는 컨셉의 물론 이제 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잘하는 아이들은 저희들은 수학 올림피아드를 시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영재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제 일영재를 쭉 하시면 실력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겨울방학 때쯤 되면은 뭐에 욕심을 가지실까요? 올림피아드에 욕심을 가지셔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그만큼 잘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아마 아이들이 반에 들어오면 겨울방학쯤 되면 올림피아드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이들 올림피아드를 구성을 해서 하면은 그 일영재 커리하고 이따 우리 이성우 원장님이 설명하시겠지만 일영재 커리하고 올림피아드 커리의 약간 차이점은 올림피아드에만 나오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 일영재에서는 좀 빼고 가르쳐요.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하거든요. 올림피아드에 나오는 이론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올림피아드에 나오는 것만 뽑아서 겨울방학 때 가르쳐도 아이들이 상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 내동 하는 애들에 비해서 당연히 상색깔이나 이런 건 떨어지겠죠. 그런데 투자 대비 저희들이 일주일에 딱 3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아이들의 성과는 가장 좋은 커리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 지금 재원생 부모님들의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영재 커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일영재 설명회를 좀 들으시면서 저의 개인적인 가치관은 일영재 프로그램들을 잘하고 그중에 이제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또 수학 올림피아드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러면 3일을 수학을 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그래도 있으니까 과학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가져가야 아이들이 균형 있게 성장을 한다. 이런 컨셉의 반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이성우 원장님이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을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우 수학본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 영재센터 수학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어머니들. 네,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일단은 영재학교 입시하고요. 그 다음에 KMO의 관계성,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커리 및 시간표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직은 좀 어리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영재학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들.
자, 이게 서울영재학교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보여드리진 않고요. 오늘 서울하고 경기의 일부 문제들만 좀 보여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영재학교라는 걸 영재학교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어떤 그 잘하는 친구들, 영재성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판별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서울영재학교 2교시 이제 기하 문제예요. 기하 문제인데 자, 어떻게 조련이 반반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삼각형인 것 같으세요, 뭐들? 2등 삼각형이죠? 2등 삼각형이에요. 2등 삼각형은 아시죠? 그래서 2등의 삼각형을 선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은 둘레도 나누고요. 네. 둘레와 넓이 같게 나누는 겁니다. 둘레와 넓이 같게 나누는. 그러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린 이게 지금 제시 그 문제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걸 나눈 거잖아요. 얘가 이제 뭘까요? 이게 수선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등분이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반반선을 찾으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근데 이 문제를 1번부터 못 푼 친구가 되게 많아요. 중학교 지금 현재 3학년이죠. 이제 2학년 작년에 올해 본 친구들이 1번도 문제를 못 푼 친구 되게 많아요. 1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풀었을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풀었을까? 아이들이 뭐 간단하면 듣고 여기를 지나니까 얘랑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나야 될까요? 어머니들? 아마 집에서 교육 좀 시키시는 어머니들. 그냥 간단합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 하나를 똑같이 지나가잖아요. 어떤 길이만큼 지나가면 반대편에서 같은 길이만큼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대충 됐어요. 그러니까는 왼쪽과 오른쪽 똑같으니까 내가 만약에 요게 아니고 다른 선을 지을 거면은 요만큼 길이를 반대편에 가져가면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저거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이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고 시도를 해보고 근데 그걸조차를 못해가지고 손도 못 댄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에다가 이제 넓이까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긴 하는데 그 간단한 아이디어는 내가 이등변이니까 딱 쪼개면 넓이와 둘레가 똑같아지는데 또 다른 거 찾으래. 또 다른 거 찾으면 내가 만약에 당 여기를 안 지나니까는 이런 식으로 지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날 때 요거의 길이가 이만큼이 줄면은 요만큼 늘어난다는 거 가지고 그 초등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이제 시도와 관찰이라고 하거든요. 저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1번도 이제 해결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대비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요 아이들이. 여기 하나 찾으면 당연히 반대편도 있겠죠. 그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문제를 1번을 풀었어요. 근데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보다 난이도가 많아져요. 얘는 2등변이잖아요. 얘는 이제 7, 8, 9라는 어떤 일반적인 삼각형 길이가 주어지고 똑같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똑같은 걸 찾으려고 하는데 그 똑같은 걸 찾는 과정이 유사합니다. 과정이. 유사해요. 뭘로 풀까요? 길이관계로 푸는 거예요. 길이관계로 푸는데 쟤는 조금 복잡해서 식이 세워져요. 몇 차 방정식이 세워지냐면 그 2차 방정식이 세워집니다. 2차 방정식이 세워져가지고 그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답을 딱 내면은 그게 이제 찾아져요. 그렇게 찾아져요. 그 다음에 3번이 또 있어요. 3번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난이도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는 3번은 반반선이 3개의 삼각형에서 모든 반반선들이 한 점에서 만남을 보이죠라고 하죠. 자, 1번은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시도와 관찰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3번 문제에서 뭐가 등장하시죠, 어머니들? 네? 증명이 등장해요. 맞아요. 증명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증명이 등장이 되면서 문제 흐름 자체가 기초적인 거를 보면서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을 딱 묻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영재학교에서 다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영재학교에서 전부 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하 문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합 문제였습니다. 조합 문제인데 이 조합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조금 보면은 문자가 등장해요. 초등학교 때는 문자를 많이 등장 안 하잖아요. 근데 문자가 등장을 해서 하는데 문제의 스타일 자체는 완전히 이제 초등식이 있죠. 이런 그 식만 이해하면은 이렇게 표를 주어졌어요. 자, 근데 지금 표가 3개가 있죠, 어머니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죠, 어머니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지금 채워져 있어 이미. 그죠? 얘는 상당히 많이 채워져 있죠. 얘는 여기 한 줄만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요 두 개만 채워졌어요. 자, 그래서 규칙대로 1번 너네가 여기 비어있는 칸을 채워라.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굉장히 초등적인 근데 중학교 기본적인 것만 해서 주식대로 대입만 해보면 해볼 수 있는 문제예요.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채우는 건데 채워야 된 칸이 더 늘었어요. 늘은 상태에서 이걸 다 채우는 게 불가능한 걸 보기라고 이제 확장이 됩니다. 일종의 증명 문제로 바로 확장이 되죠. 증명 문제로 바로 확장이 되는데 얘는 문제 스타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애들이 대입을 해보면서 해보면 돼요. 대입을 해보면서 규칙을 발견하면 되는데 얘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도와 관찰로 즉 노가다로 불가능한 게 보여집니다. 아,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인데 다 해보면은 이 경우에서 여기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보여져요. 그런데 3번 문제도 증명 문제잖아요. 3번 문제는 2번까지는 아이들 수준에서 노가다와 경우의 수를 체계적으로 나누는 걸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두 가지로 봅니다. 굉장한 노가다를 써서 풀어야 되거나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경우가 한 뭐 10가지라고 하면은 얘는 경우가 몇 가지로 뛰냐면 100가지 뛴다고 보시면 돼요. 100가지. 100가지의 케이스를 나눠서 일일이 다 세서 실제로 푼 친구도 있어요, 우리들. 실제로 푼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당연히 드물겠죠. 그 얘기는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서 일반화가 되면서 어떤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 구조를 관찰을 해서 네, 수식적으로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은 단순히 시도와 관찰에 의한 노가다로 하다가 그거를 약간 일반화시켜서 증명을 해보고요. 네, 직접 증명을 해보고 3번을 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그 과정 안에서 수학적 구조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내용이 있어 보이지 않으시죠? 뭔가를 배워서 어디에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어머니들. 어디에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드리면은, 네. 한번 보실래요, 어머니들? 보시면은 세 가지예요. 자, 관찰과 시도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초등수학적인 관점으로 실제로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하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겠죠, 어머니들? 기하의 입장에서의 어떤 시도와 관찰은 보고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조합은 일일이 해보기. 저게 일단 무조건 시작이에요. 저게 안 된 친구들은, 네. 1번부터를 헤매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럴 것 같지 않으시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네. 1번 문제에서부터조차 헤매는 게, 네. 많이 보였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중등 과정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게 어차피 중학생 대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식이나 개념들이 그냥 2차 방정식의 계산이에요. 그 중등 과정으로 확장이 되면서 2차 방정식에 대한 계산 또는 직접 세보거나 표체육을 해보면서 왜 안 되는가를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고민하면서 그게 왜 그런지를 밝혀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어디서 뭔가 배웠던 내용으로 적용해서 풀 수 없을까라고 하는 순간 방향이 틀려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왜 안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서술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세 번째는 쟤를 구체화시켜야 돼요. 일반화시키는 거죠, 일반화. 중등 과정에서 발견될 만한 의미 있는 어떤 구조들이 있어요. 수학적 구조들이. 뭐 어떻게 하면은 이제 뭐 더 큰 그 뷰에서 보면은 일종의 수학적인 어떤 정리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긴 한데 그게 아이들이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문제에 녹여낸 다음에 그걸 찾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찾아가게. 그래서 의미 있는 것들을 직접 구조를 발견해 내가면서 관찰을 통해서 직접 증명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배운 내용이 절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배워서 푸는 것이 아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접 발견할 수 있는지를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문제 맞춘 친구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뭐들. 네, 이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 생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면은 이거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푸는 애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도 못 풀어도 봤어요, 저는. 굉장히 잘한다는 친구가 한 문제도 손도 못 댔다고 하는 친구도 봤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1번 문제 정도만 풀고요. 2번과 3번을 못하고, 네, 넘어간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 문제 이렇게 어려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머니들. 아이들이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내가 어디서 본 건지 아닌 건지를 생각하다가 그냥 그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서울영재학교 이렇게 나왔고요. 또 이제 경기영재학교 문제를 또 보여드리면, 자,
경경기다 y는 몇 차 함수죠, 뭐든? 2차 함수입니다. 아이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이에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는데 모두 고르시오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답이 그냥 보기가 몇 개일까요? 한 2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3개. 또는 과거에는 얘를 13개까지 늘려가지고 13개 정도까지 늘려가지고 그 중에 7개가 맞는 그런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얘기는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걸 묻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1번과 2번이 이제 융합이 됐습니다. 융합이 돼가지고 이번에 2차 함수 안에서 이제 기하 문제를 융합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보면 뭘 느끼시죠? 중학교 그걸 잘해야 돼요. 그냥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반화가 되고, 네,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지. 실제로 2차 함수가 중학교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뭐들. 어디까지 연결되죠? 수원투까지 연결이 돼요. 수원투까지 연결이 되는 그 2차 함수를 매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요. 기하 문제입니다. 기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의미가 이해가 안 가시는데 제가 이제 뭘 알려드리려고 한 거냐면 1번 문제 이게 지금 정사각형에서 어떤 점이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문제 알려드리고 답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어떤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네?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이게 지금 뭐로 보이세요, 어머니들? 이게 답인데 5루트 더하기 2분의 9루트 10 빼기 루트 65 빼기 2분의 15 이렇게 돼요. 어떻게 느끼시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에 하나라도 미스가 나면 그냥 끝나요. 왜냐? 단답형이거든. 근데 경기영재부는 모두 고르시오와 단답형을 섞어서 내고 뭐 서술형도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끝나게 이렇게 내버려요. 그 얘기는 어떤 걸 요구한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고 꼼꼼한 계산력을 요구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타 모든 영재학교를 토탈을 해가지고 수학 쪽에서는 가장 어렵게 계산력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이 계산도 잘해야 돼요. 네. 계산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보시면은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이제 어떤 게 좀 느껴지시냐면은 11번, 12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경기영재학교는 문제를 큰 문제로 확장을 시킵니다. 큰 문제로. 서울영재학교는 한 문제에 새끼 문제를 주는데 경기영재학교는 큰 문제로 확장을 해요. 10부터 30까지일 때 n이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에 5를 추가한 수가 n의 배수가 되는 n의 값 합수를 구하라. 약간 느낌이 달라요. 서울영재학교 확장하고 약간 달라요. 2번은 n이 몇으로 늘었죠, 어머니들? 10에서 99로 늘어요. 10에서 99로 늘었을 때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이번에 0을 추가하는 수가 n의 배수가 되게 하는 n의 자리에 n의 값들 때 뭘 구하냐면은 합을 구하는 거, 합을. 네, 계산을 요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게 두 개는 단답형이었고요. 맨 마지막에 서술형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n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1000부터 2000까지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요. 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영재학교의 아까 그 두 문제와 경기영재학교 이 세 문제가 정확히 저는 똑같은 걸 요구한다라고 봅니다. 네.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네. 약간 스타일만 다르죠. 그래서 경기영재학교 걸 보면은 간단히 교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교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문제에서 묻고 있어요. 서울영재학교는 그런 게 좀 없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서울영재학교는 1교시, 2교시, 3교시 체제여서 1교시 때 그런 거 묻습니다. 근데 경기영재학교는 1교시 수학, 2교시 과학이기 때문에 수학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교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중등 교과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모두 고르시오를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하나라도 정확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틀려버립니다. 그냥. 굉장히 꼼꼼하고 어렵게 낸다고 보시면은 돼요. 학생들이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 맞추면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타 학교와 완전히 차별화된 정확하고 꼼꼼한 계산력을 매우 심하게 요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매우 심하게 요구를 한다. 그 계산 과정이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답만 보여드렸잖아요. 풀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7줄에서 8줄까지 계속 계산을 해야 되고 그 계산 과정에서 어떤 게 나오면 어렵냐면 루트가 나오면 어렵거든요. 루트가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라도 틀리면은 그냥 미스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떨어지죠. 캠프를 못 갑니다. 이유가 다 이런 데서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꼼꼼한 계산형을 타 학교와 완전히 차별화되게 묻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경기에 붙을 만한 계산력이 있으면 웬만한 데 다 붙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서울영재학교를 제외하고 본다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일반화를 역시 마찬가지로 시키고 있죠. 일반화를 시키는데 아까는 이제 그 서울영재학교는 어떤 그 문제를 개념적으로 확장을 시키는데 얘는 숫자를 키워나가면서 일반화를 시키고요. 계속 계산력을 검증하면서 이 과정을 엄밀히 설명을 하는지를 서술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다른데 동일한 냄새가 막 나지 않으세요, 어머니들? 약간 다른데 저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봅니다. 중등 교과 과정을 정확하게 묻고요. 그 다음에 계산력이 양쪽에 다 필요해요. 물론 좀 더 심한 계산력이 필요한 게 경기긴 하지만 실제로 서울영재학교의 요 2번 같은 경우도 계산 문제고요. 계산 문제고 여기서 숫자 1, 2, 3, 4 넣어가면서 채워나가는 그 꼼꼼함을 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르지만 같은 거를 요구하는 그런 지금 영재학교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서울과 경기에서 제가 보여드린 대표적인 5문제가 전 영재학교의 대부분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거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창의 수학, 영재 수학 다 이런 스타일로 하고 문제 형태만 좀 바뀌고 요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중학교 과정. 그 다음에 시도와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거를 발견해낼 수 있는가, 그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가를 봅니다. 어디서 배운 내용, 알아서 푸는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역시 경기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그냥 2차 함수를 그냥 일반화시킨 내용까지 다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점이 움직이면서 기하를 분석하는 건데 역시 배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죠. 그냥 아이들이 시도와 관찰 그 다음에 증명 요 3가지를 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영재학교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중요한 게 또 KMO잖아요. KMO인데 KMO는 많이 들으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영재학교 시험 자체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KMO도 변했습니다. 기출문제가 올해 문제가 이제 많이 변했죠, 어머니들. 혹시 KMO 보신 어머니들 계신가요? 안 보셨어요? 2차 보시나요? 아니면은 요새는 안 보시죠? 혹시 2차 대상자신 분? 아니면 KMO 보셨다? 안 보셨구나. 그래서 왜냐면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영재고에 묻는 요구하는 거는 뭔가 배워서 풀 수 있는 걸 요구를 안 해요. 뭘 요구를 하죠? 정확하게 중학교 내용을 알고 있냐를 묻습니다.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분석하면서 적용을 할 수 있냐를 요구를 해요. 이해하시죠? 근데 KMO는 과거의 KMO는 어떤 거였죠, 뭐든? 대수정수 기하 종합이 나뉘어가지고요. 이론을 배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나와서 그 이론을 여러 번 돌려서 아이들이 익숙해져야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배웠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영재고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 잘 못 풉니다. 물론 잘 푸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타고난 영재성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 또는 KMO 상에서 이제 아예 높은 상이 나왔던 친구들은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KMO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암기 위주의 이론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 헤매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요, KMO 시험이 훨씬 어렵다고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바뀌었죠. 영재고 시험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서울영재학교 기준 이게 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6문제 나왔는데요. 60점 기준 평균이 몇 점일 것 같으세요, 뭐들? 20점이 넘으면 잘한 거예요. 20점 넘으면 캠프 간 거야. 6점. 제가 아는 일반적인 애들은 10몇 점도 많았고요. 물론 그 이상인 애들도 가르친 애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K모하고 상위는 애들이 10몇 점 맞고 그랬어요, 애들. 아까 이 문제는 1, 2, 3번을 아예 못 풀 때 되게 많아요. 기하 문제.
1번 문제 손도 못 대는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까다롭게, 이제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끼는 문제들로 네, 구성이 됐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자, 그래서 KMO가 이론 위주의 문제에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작년에 일단 약간 시도가 걸었거든요. 올해 말고 작년도 쉬웠잖아요. 작년이 더 쉬웠어, 실제로. 문제는. 쉬워서 점수가 높았는데, 올해는 완전히 좀 더 스타일을 바꾸면서, 자, 뭐 대표적인 몇 개 문제만 말씀을 드릴게요. 막 이렇게 그림 주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적을 수 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하라고 해서, 이게 조합 문제인데, 실제로 조합의 이론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냥 조합이에요. 조합의 이론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중등 조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창의 조합?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 시도와 관찰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서 몇 개를 대입을 해보고 네, 케이스를 나눠서 해보면 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어머니도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사고력 문제 중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문제예요. 복면선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때는 이 문제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되게 큰 이렇게 그 계산 과정을 주어지고 거기에 숫자를 몇 개 집어넣고 대부분을 이제 빈칸을 만든 다음에 그걸 채워넣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복면선 과정인데 이걸 다 문자로 넣어놨어요. A, B, A고 C 곱하기 C인데 이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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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게 나와서 이게 가능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초등학교 거를 같이 생겼으나 문자가 들어가서 중등의 얼굴을 한 정수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 헷갈리는 그러한 영역고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엄연히 따지면 뭐 정수에 가까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약수 배수. 왜냐면은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약수 배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저거를 이제 조합의 어떤 세는 걸 잘하는 친구들이 그냥 세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론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문제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산력이 필요한 문제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얘도 되게 이제 유명한 초등 사고력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서 뭐 구하라는 거죠, 뭐예요? 이 상태에서 직사각형 구하라는 거 하는 겁니다. 직사각형. 근데 이제 얘는 조금 이제 비대칭적으로 주어져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할 때는 그림이 이쁘게 주어져요. 그냥 직사각형에서 규칙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찾으라고 주어지는데 얘는 여기가 이렇게 많이 비대칭적으로 들어가서 계산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는 경우에서 쓰는 게 상당히 까다롭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애들이 잘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이론을 푸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조합으로 경우에서 푸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KMO 아마 커트라인이 굉장히 예상보다 많이 낮았죠. 50대 장류가 그런데 이제 1차 동상이 50대 중반이었어요. 대부분의 학원이 60대 넘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50대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내렸어요. 왜냐하면 해보면 알거든요. 어려워요 되게. 그래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풀게끔 공부를 못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교과를 기반으로 한 꼼꼼한 계산입니다. 하나도 고등적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중등 개념을 사용한 경우의 수 나누기, 약수와 배수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과정 안에서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정도를 써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기초적인 중등 대수 문제들이 이제 수원투까지 연결이 되는 2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심화라고 하면 되죠. 중등 심화. 근데 그게 까다롭죠. 계산도 까다롭고 경우에서 나누는 문제도 까다롭고 그렇게 나왔고 둘째는 뭐가 없다? 이론이 없습니다. 이론이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 중등 K는 이론이 없어요. 고등 K는 있습니다. 고등 K는 1차는 있는데 중등 K는 지금 나온 문제들의 어떤 분석을 해보면 이론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론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이론을 아냐 모르냐를 묻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발견해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게 있고요. 과거에는 정수, 대수, 기하 조합이 확실히 구별이 됐는데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세 개가 똑같아요. 정수, 대수, 조합이 뭉쳤습니다. 정수, 대수, 조합이 뭉쳐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수, 대수, 조합이 뭉쳐있고 딱 하나 기하가 떨어져 나왔다 라고 보셔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물론 정수, 조합 이렇게 융합이 되고
대수가 이렇게 따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정수가 대수고 뭐 대수가 정수고 막 그렇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핵심적으로 이론은 없고 그러니까 이론을 못 내니까 얘가 영역별 구분이 크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됐고요. 기하 문제 같은 걸 제가 안 알려드리겠는데 기하도 완전히 그냥 중학교 기하 문제예요. 그냥 중학교 기하 문제여서 어려운 K모 기하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당연히 좋긴 한데 네, 그거를 못 풀어도 충분히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개가 다 잘 돼야죠. 그런 애들이 기하를 이번에 잘 보는 네,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고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영재학교 문제랑 제가 구분을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화 과정이 없어요. 영재학교는 일반화 시키는 걸 반드시 묻습니다. 아이들이 개념을 확장을 시킬 수 있는지를 반드시 묻는데 K만 일반화 과정이 아예 없습니다. 이론도 없습니다. 일반화 과정도 없어요. 그 얘기 그냥 중등 거를 그냥 본다는 얘기예요. 중학교 거 본다는 얘기고 영재학교 문제처럼 일반화를 시키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영역별 중등교과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대수, 조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플하게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아까 영재학교 문제, 예를 들어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면은, 경기 문제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경기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세 번째로 확장된 문제잖아요. 요 문제가 그냥 하나로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K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그냥 내면은 K 문제에 한 문제가 된다. 어려운 문제 6점짜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장하는 과정이 하나도 없죠. 네, 그냥 여기서 노가다 뛰다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문제와 K부 문제가 교집합이 있으면서도 없어요. 교집합이 있으면서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교집합은 간단하죠. 어떤 거죠? 중등 K부니까 중학교 내용이에요. 중학교 내용을 탄탄하고 잘 가르치면 탄탄하게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풀 수 있는 거랑 상을 받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죠? 풀 수 있는 거랑 상을 받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상이 그래서 이제 K모를 무조건 시킬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또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지를 좀 보면은 답이 좀 나와요. 그냥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보면은 첫 번째 1번 제가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엇보다 기초가 탄탄히 돼야 돼요. 중등 교과 개념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순 반복이 아니어야 돼요. 단순 반복이 아니고요. 정확한 수학적 개념 이해와 응용력을 가지고요. 뭐까지 가능해야 되죠? 증명까지 가능해야 됩니다. 증명까지. 그래서 원래 명제를 굉장히 잘 배워야 돼요. 굉장히 잘 배워야 돼가지고 증명까지 연결된 학습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신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어떤 것 때문이죠, 어머니? 다영이는 제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다원 영재센터에 이성호가 제시한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2번 다원 영재센터에 제가 제시한 거에서 두 번째 뭐냐면은 복잡한 계산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계산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영재학교 전부 다 계산 더러워요. 그냥 계산이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심플하게 푸는 구조를 발견한 다음에 그러니까 수학적 구조를 발견하고요. 근데 그거를 계산을 더럽게 해야 돼요. 복잡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계산 실력 자체가 대수 실력이죠. 계산 실력 자체가 대수 실력에 비례를 하고요. 그게 이제 원장님도 계시지만 물리 실력하고도 연관이 상당히 많이 되죠. 그래서 중등 대수에서 고등 대수까지 연결된 파트를 꼼꼼하고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있잖아요. 그게 중학교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이 아니고 에서부터 고등학교 수투까지 나오는 2차 방정식 근해 분리 이런 게 많아요. 2차 함수까지 연결된 파트를 연결을 시켜야 공부를 열심히 그렇게 이제 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등 수학 자체가 초등 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초등 수학을 잘 하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초등 수학은 애들이 그냥 대입하고 노가다 떼고 그냥
막 직관적으로 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가다를 싫어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도와 관찰이라고 제가 이제 약간 고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시도와 관찰 자체가 노가다인데요. 초등적인 시도와 관찰을 하면서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과 중등 개념을 발견을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중등 개념을 발견하면서 1, 2번에서 배웠던 내용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 건데 중등 개념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확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확장을 해가면서 수학적 구조를 찾아내고 얘가 좀 어렵긴 한데요.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시켜서 증명하고 그래서 저게 이제 실제로 제일 마지막 3번 문제를 푸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내고 서술까지 해내야 돼.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뭘로 해야 되냐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친구들을 이제 영재학교에서 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저런 거를 정확하게 하는 친구들을 영재학교에서 딱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네, 1, 2, 3, 4를 요거를 딱 가리키면은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영재학교에 충분히 입학을 할 수 있는 수학 실력을 갖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암기식으로 푸는 걸 지향하고요. 네, 지향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될 내용이 일정 부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지 아이들한테 그냥 이론을 딱 던져주고 외워 이런 식의 공부는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크게 1형제, 6형제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크게 4개가 있어요. 4개. 자, 그래서 영재 수학이 레벨 1, 레벨 3까지. 그러니까 핸드아웃에 보시면은, 그러니까는 맞는 과정에 쫙 들어가 있는데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영이가 만든 영재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무튼 4개가 있는데 4개 첫째는 영재 수학이 레벨 1, 레벨 3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된 선행 수업 있어요. 선행 수업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 영재 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의 수학과 세미나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려면은 영재 수학 레벨 1, 레벨 3는 영재학교에는 결과적으로 중학교 내용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중등 심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 좀 더 어려운 거 극심화, 그 다음에 심오심은 심화의 심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레벨 1, 레벨 2, 레벨 3를 이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네, 다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는 당연히 시켜요. 개념 이해부터 계산 연습까지 전부 다 될 수 있는 문제들로 레벨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중등심화가 굉장히 어려운 건 되게 어려워요. 뭐든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영재학교 그 문제가 그냥 중등심화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제가 볼 때. 네, 그렇게 되고 선행수업 이제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데 선행수업은 대수 계산 능력을 늘려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네, 아이의 수준과 그 진도에 맞춰서 중학교 내용부터 미적 2까지 진행을 하고요. 아이가 K1을 해서 상위 나올 만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수2 정도까지 진행하고 K5반에서 실전을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입문 말고 바로 실전을 돌리는, 네. 아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12월부터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복과 암기간의 중등 수학과 고등 수학과의 연결을 이제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뭐 이런 거는 뭐 해서 핵심은 대수의 기초를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은 대수의 기초를 확실하게 잡아준다. 라고 해서 선행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G형제 수학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중등심에 가까우면은 G형제 수학은 영역별로 이제 영재학교 실전형의 문제들입니다. 아직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실전형이라 하더라도 3번까지가 안 가고요. 1, 2번 내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확장이 됐을 때 1, 2번 내에서 끝나는 그래서 시도와 관찰과 그 다음에 복잡한 계산, 그 다음에 증명을 통한 일반화가 들어가 있는 난이도가 좀 더 낮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2학년 때 하는 건 훨씬 더 어렵겠죠. 2학년 때 하는 건 이제 훨씬 더 어렵고요. 얘는 1학년 때 하는 건 그거보다 이제 낮아서 이것도 단계가 3개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이 돼서 아이들을 이제 영역별로 공부를 시켜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창의수학이라는 별도의 이제 수업이 있어요. 창의수학이라는 거 별도의 수업이 2학년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1학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제가 영재학교 문제들이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는 조금 이제 어렵고 되게 이제 난해하고 못 풀게 생긴 문제들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되게 재밌는 문제도 많아요. 풀고 나왔더니 되게 너무 재밌었어 문제가.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구성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학을 재밌고 즐겁게 하면서 영재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좋아하는 최고의 영재교 스타일의 컨텐츠로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해놨고요. 해놔가지고 그거를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나의 주제를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일반화 시켜가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네, 시키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보다 훨씬 더 깊다라고 보시면 돼요. 깊이 있게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 자체가 개별로 풀 수도 있는 거 있고 조별로 풀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과 조별로 나눠가지고 양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의 문제풀이 능력을 또는 집착력을 지기 싫어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되게 이제 극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돼 있고 초등학교 6학년은 창의수학이라는 말 대신 세미나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이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쪽으로 내용도 있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4개가 정규 수업 그 다음에 특강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아이들을 분기별로 공부를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0월에 이번에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한 4반 정도 있었는데요. 걔네들이 9월 말에 끝나요, 진도가. 9월 말에 끝나가지고 10월에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바뀌면서 진도가 맞는 친구들을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1. 그래서 이제 1형제 M1이 있고요. 얘네는 이제 선행을 수투심화를 해요. 수투심화를 하는데 궁금하신 교재 같은 경우는 블랙 라벨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재수학 레벨 1, 2가 있고요. G가 있어요. G는 실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전형이 G 영재수학과 이제 기초 창의수학 요 3개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간표를 제가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일단은 M1은 월요일 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반밖에 없는 게 아니고 T1도 있네요. 그래서 M1에 M2가 없어요. M2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일단은 M1은 월요일 반에 딱 제일 높은 반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0월 2일 날 개강을 합니다. 2일 날.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중등심화 수원투로 저희가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1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수원이 다 끝났는데 실제로 M1 같은 경우는 수원투를 여러 번 했던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T1 같은 경우는 수투심화를 실력 정석으로 합니다. 얘네는 블랙 라벨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G 영재 수학의 레벨도 얘네는 이제 2를 하면 얘네는 3을 하고 이렇게 레벨이 좀 틀려요. 네. 그래서 시험을 굉장히 이제 잘 본 친구들이면 M1으로 이제 배정이 될 거고 조금 낮으면 T1으로 배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M2는 없고 이제 T2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월수금은 선생님들이 수업이 다 여력이 좀 안 돼가지고 화요일 화목일반으로 좀 많이 지금 1형제, 6형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2반 같은 경우는 수투 기본입니다. 수투 기본이고 지형제 수학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 창의 수학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또 마찬가지 진행을 하고 T3, T2, T3의 기준은 수투 기본, 수원 기본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T4까지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3-2에다가 영재 수학 레벨 1을 가르치고요. 여기는 영재 수학 레벨 2를 가르칩니다. 약간 다르죠. 그 G가 들어가는 거는 실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G가 들어가는 건 실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서 요 위에 G가 들어간 반 친구들 중에서는 아이들을 저희가 잘 선별을 하고 의사나 이런 걸 봐서 12월부터 1월부터죠. K모 실전반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물론 그게 이제 K모가 관심이 없어 했던 친구들은 그냥 수투심하면 다음에 뭐 하면 되죠? 미적분 나가요. 미적 2까지 나갑니다. 미적 2까지. 미적 2까지 나가면 내년 6월, 7월 이전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있고 2까지만 하고 K모를 한번 봐보겠다. 그래서 그 K모를 실전할 수 있는 수업들로 이제 이런 게 다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형제 수학이니까 영역별로 기하조합, 정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하조합, 정수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유경제가 또 있죠. 유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유경제 M1이 한 반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 얘네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 심화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G영재 수학 1단계.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들하고 요 친구들하고 어디랑 이제 비슷한 거냐면 어디랑 비슷할까요? 여기랑 비슷한데 실제로 얘네들 중에 일부는 T1보다 T1급이 됐죠. 얘네들 중에 일부는 T1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원하거나 아이들이 좀 탤런트가 되고 하는 친구들은
12월에 KMO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행 중이어서 테스트를 보시고 그 합류가 가능한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합류가 가능하면 약간 차이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개별 보충을 좀 해드릴 거고, 네. 그래서 M1, 그 다음에 T2, T3, 그 다음에 T4 이렇게 해가지고 진도별로 수원 심화, 수원 기본, 3-2, 3-1로 한 다음에 영재 수학이 붙는 이제 이런 코스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핸드아웃 보시면은 제가 또 설명을 또 해드릴 텐데 시간표를 좀 몇 개를 알려드리면 M1, T1, T2의 이제 구조는 또 동일해요. 동일해가지고 스투를 진행하죠. 스투심화를 3번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G가 들어간 영역별로 G대수, G기하, G정수, G조합 이렇게 4타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창의수학이 하나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의수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 주간 테스트를 봐서 복습을 시켜요.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DT 데일리 테스트는 중학교 중등심화의 내용을 영역별로 매일 시험을 봅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이제 12월에 끝나거든요. 3개월 코스로 끝난 다음에 12월에 끝나면 두 가지로 갑니다. 1차 실전으로 가거나, 그죠? 아니면 미적분 원으로 둘 중에 선택을 해서 가서 파이널 실전을 하거나, 그러니까 3월에 다시 이제 K모만으로 합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높은 반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 반들은 그 보시면은 아이들에 맞춰서 네, 유사한 커리로 짜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T3 같은 경우는 G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등심화를 좀 더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영재 중등심화를 좀 더 시켜서 창이랑 뭐 영재대수 레벨 2에 해당하는 대수, 기하, 정수 조합이 들어가고 요거의 난이도는 G보다는 쉬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G 정수, 대수, 기하 조합보다는 쉽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인데 3학년 거를 좀 나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3학년께 잘 안 된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거 지금 애들이 수원2 하려고 와서 테스트를 봤어. 수원을 많이 했대요. 테스트를 봤는데 테스트를 보면은 수원 점수가 형편이 없어요. 중학교 것도 형편이 없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중학교 거부터 다시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일단은 저희가 막 중1 거부터는 못 시키고 1차적으로 중3학년 거, 3학년 2학기 거부터 시키면서 예, 중학교 3학년 2학기 거부터 시키면서 네, 영재기하, 영재조합, 영재대수가 들어가고요.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학년 걸 어떻게 시킬 거냐면 3학년 1학기 거는 이제 심화를 시키고요. 이제 3학년 2학기 거를 기본으로 진행을 하고 요거에 대한 교재는 그냥 있는 교재를 시중에 있는 교재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자체 교재는 이런 건 자체 교재죠. 그 다음에 블랙라벨하고 우공비 이런 걸 써가지고 진행을 해서 아이들을 요거를 이제 탄탄히 가리켜서 이제 올릴 예정인 거죠. 그래서 12월까지는 저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2월까지는 이제 수원 기본이 나가면서 3-2 심화가 나가고 여기 레벨을 했잖아요, 어머니들. 레벨을 했으니까 레벨 2를 나가요. 네, 그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세분화가 시켜놔가지고 그럼 3월에는 레벨 3가 나겠죠. 레벨 3가 나가면서 G 요 앞에서 했던 G가 나가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학년이긴 한데 요 친구들이 이제 7월이 딱 됐을 때 영재고 실전반에 들어오고 동시에 이제 수투가 안 돼 있거든요. 수투를 여름방학에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무리 없이 진행을 했을 때 내년도에 영재고 실전을 달릴 네, 제일 마지막이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을 탄탄하게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기하 조합 대수를 영재고 스타일로 공부를 하면서 네, 진행을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그게 빠져있죠. 창의가 빠져 있습니다. 창의가 빠져있는 이유는 3학기 거를 제대로 가르치자라는 취지에 빠져있고 대신 중등심화형의 영재 기하 조합 대수가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공부를 딱딱딱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얘네가 준비가 됐을 때 창의를 시킬 거예요. 창의는 얘네가 끝나야 시킬 수 있어요. 중학교 영재대수, 영재기하 이런 게 끝나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유형기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이 진행을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네는 G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잘해요. 상당히 잘하고 수원 심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원 심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타입이죠. 두 타입이어서 9월달에 진행을 한 4개월이에요. 4개월. 그리고 수원 심화를 상당히 많이 해서 수원 심화를 두 타입에서 4개월로 진행을 하고, 대신 얘네들이 거의 1형제 스타일, 1형제 수준의 어떤 1형제가 똑같은 게 됐습니다. G 교재들이 4타임이 들어가, 5타임 들어가죠. 둘, 셋, 넷, 5타임 들어가고, 창의 수업 대신 세미나라는 걸 통해서, 세미나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공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실제로 12월부터 K모 실전반에 가서 공부를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가 이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교재들이 그러한 교재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해서 K모 실전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베이직 이론,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영재 레벨 3 뭐 이렇게 나가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2학반은 그 밑에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T2반 수원 기본을 하죠. 수원 기본을 하는데 3-2로 심화를 한 번 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라는 수업이 있고 영재기하 레벨 1, 영재기술 레벨 1이 있어서 계속 그쪽 공부를 시키면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3, T4까지 이제 진행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일단은 아이들 매번 그 테스트랑 과제, 이거 과제입니다. 과제를 한 거를 매번 그 수업하시는 분들이 적어가지고요. 담임들이 요약을 해서 보내요. A, B, C, E. 그래서 뭐 A가 되면은 복습에서 완벽, 그 다음에 성취도 95% 이상, 뭐 70% 이상, 50% 뭐 정도 되면 C. 그리고 E 같은 경우는 뭐 결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 빠졌을 때 그렇게 되가 그 문자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일일 테스트 점수, 주간 테스트 점수가 학생별로 다 나갑니다. 기하 얼마고 반등 등수까지 나갑니다. 평균까지 실제로 나가요. 평균 나가죠. 기하 점수 얼마고, 평균이 얼마고, 반등수가 얼마고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테스트 구조가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일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가 있습니다. 복습 테스트로.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제 원래고사가 있어요. 원래고사는 언제 보냐면 주간 테스트 시간에 그 주간 테스트 대신 원래고사 바꿔서 봐요. 바꿔서 본 다음에 그걸로 이제 그 아이들 반조정을 하는데 일단은 진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반조정은 안 되고, 아이들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9월 끝나고 10월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 원래고사는 반조정이 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3개월 텀인데 원래를 맨날 보고 매달 보거든요. 매달 보는데 매달 그거 갖고 반조정을 하는 건 아니고, 그때는 클리닉을 해서 아이들 보충을 시키고, 아이들 공부가 얼마큼 돼 있다 이런 거를 담임 선생님들하고 여급별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드릴 쪽으로 이렇게 해드려요. 그래서 매달 원래를 보면서 반조정을 하는 건 실전반 2학년들은 그렇게 하는데, 1학년들은 진도가 있기 때문에 진도에 맞춰서 아이들 성취도를 확인을 해가면서 3개월 텀이 끝날 때 그걸 합산해서 바꿔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뭐 1학년 창의수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 아마 전원생 들어보시면 되게 아이들 재밌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가 돼야죠. 그거에 대한 이제 아이들 평가가 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저희가 다 직접 제작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들 제작을 직접 하고, 최근 영재학교 입시 문제 스타일이 너무 헤비하지 않게 2학년들이 풀 거를 지금 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단계별로 지금 2학년 거 못 풀어요. 어머니들 하나도 못 풀 거야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보면은 그런 게 아니고, 그거보다 밑에 단계 문제를 유사한 방식의 문제인데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훨씬 쉬운 문제로 구성이 돼서 주제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끝나요. 보통 한 주에 하나씩 끝나서, 그래서 아이들의 수학적 발상을 확장하면서 이제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차별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를 이제 1학년으로 내리는데요. 1학년은 너무 이제 이렇게 가면은 좀 아이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한데 이제 수학의 심층 주제들에 관한 팀별 프로젝트 학습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얘는 뭐까지 하는 거냐면 보고서도 좀 작성을 하게 하고요. 아이들끼리 토론도 많이 시켜요. 아이들끼리 토론도 하게 하고 문제도 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한 내용 가지고 자기가 보고서 써가지고 그걸 축적을 하게 만듭니다. 좀 글씨 쓰게 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오늘은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많이 드리진 않았는데 국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글을 잘 읽는 그러한 글을 정확하게 독해도 잘하고 잘 읽고
그 정확하게 문맥을 파악하는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키면서 네, 창의 수학 공부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막 떠들면서 보고서 쓰고 공부하고 문제 풀고 그런 게 또 피드백이 다 되고요.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사고력을 좀 더 영재학교 스타일로 확장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1학년 되면 요걸 하는 거예요. 네. 그 학년에 맞춰서 진행을 조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K로는 저희도 이제 하긴 하는데요. 뭐들 2차 반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K모가 이제 유사하긴 한데, 실제로 이제 상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영재학교 때문에 K모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아. 그 실제로 요새 이제 많이 이제 어디 카페나 이런 글을 읽어보면, KMO가 별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등장하죠. 물론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는데, 근데 그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 붙은 친구가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붙은 친구가 KMO 공부한 게 도움이 됐어. 근데 이제 그건 그 학생의 입장이죠. 실제로는 KMO 공부하고 안 된 애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상이 나올 만한 친구들을 선별을 해서 시킬 거고요. 그러니까 다 무작정 시키는 게 아니고 상이 나올 만한 애들을 선별해서 시키고 그게 아닌 친구들은 영재학교 입시에 맞춰서 그 정도에 맞춰서 선행하고 중등심화 그다음에 영재고 스타일의 공부를 천천히 시키겠다. 그걸 이제 나누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M1에서 있는 친구들은 지금 선행도 굉장히 탄탄하게 하고 있으면서 중등심화형 영재고 문제를 상당히 잘 풀어요. 그런 친구들 중에 KM을 좀 상을 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별도로 KM 실전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웬만하면 거의 상이 나오게 그럼 이제 운영을 할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네. 그러면 12월부터 KMO 만약 할 수 있는 애들은 한다 그러면 반을 나눠요? 나눌 거예요. 네네. 수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남은 아이들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더라고. 제가, 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에 오자마자 케이블을 하긴 했는데, 12월에 와서 온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걔네들이 실적도 상당히 많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작년 1학년, 그러니까 지금 현 2학년이 작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빨리 한 친구들도 있고요. 작년부터 한 친구들도 있어요, 어머니. 중일이 영재학교 프로그램은 영재학교 대비반이 중일부터 있는데 네네네. 작년은 아니었죠. 없었잖아요. 네네네네. 처음으로 올해부터 약간 좀 학원들에서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이 좀 빨라지는 것 같이 네네네. 느껴지는데 네네. 학원들 메시지를 보면은 네. 그게 이제 KMO만 중일당첨 파봤자 결국 영재고랑 연결이 안 되니까 어릴 때부터 참수나 이런 것들 좀 트라이하고 네네. 운동을 더 심화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좀 아이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등 과정에 대한 그 영재학교 문제들 있잖아요. 네네. 사실 완전 새롭잖아요. 네. 아무리 기출이 있어도 네. 그런 게 탄탄하게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인프라가 돼 있는지. 그런 거는 뭐 어느 학원하고 비교해도 안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걸 갖다 써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고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노하우가 뭐 상당히 깁니다, 어머니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엠벳 어디야 수학 동화 같은 데도 이제 문제를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보내요. 어디도 등장을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혹시 아이들 이제 수학 동화 혹시 보게 하시면은 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이 쭉 나오는데 그 문제를 한번 풀려보게 해보세요. 제가 오늘도 이제 촬영 좀 찍었는데 어디서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 얘기는 진짜로 제작을 해요. 물론 모티브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문제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저희가 따오긴 하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창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그런 게 무궁무진하게 쌓여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노하우를 뭐 저 개인적으로 처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수학은 KMO를 안 하고도 영재고를 붙였던 그걸 주장을 했던 처음 사람이죠. 네, 처음 대치동이고 전국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쪽 노하우 뭐 엄청나게 많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적을 수 있긴 한데
K모 상위 나온 애들은 적게 운영을 해도 돼요, 어머니. 제가 지금 K모 2차반이 지금 대치해 있는 애들 좀 소수인데요. 걔네들 다 금상급이에요, 어머니들. 딱 그런 애들만 실제 다 금상이고 그런 애들만 시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K모는 아무래도 상이 나오냐 안 나오냐로 기분이 굉장히 좋다 안 좋다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상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라고. 그냥 하면은 도움이 된다가 아니고요. 하면 도움이 된다는 영재학교 준비 갖고 제가 볼 땐 KMO는 상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된 스타일로 집중시켜서 공부를 시키면 되는데 그게 이제 상이 나올 만한 아이들과 공부 수준은 학원에서 길게 좀 보면서 정확하게 보면서 판단을 해서 시켜드리겠다라고 해서 걔네들은 소수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 그게 훨씬 좋아하실 거고 기타 이제 영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됩니다. 지금도 한 뭐 거의 30명 되기 때문에 재원생이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네. 12월까지 수투 시간을 끝내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K모 하는 애들을 가른다는 거죠. 맞아요, 어머니. 그러면 1월부터 K모가는 그거대로 나가고 나머지 애들은 나머지 애들은 미적분 원을 나가면 돼요. 미적분 그렇죠. 미적분 원에다가 동일하게 G영재, G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어머니. 네네. 그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월에 합류하신 분도 계세요. 3월에 KMO를 합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월까지는 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한번 KMO를 해보겠지 해가지고 3월부터 합류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1형제 해가지고 이번에 뭐 동상이 나온 친구들이 있긴 한데 있어요. 1형제 해가지고 이번 2학년이지 이제 2학년 동상이 나와서 현재 2학년이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래도 12월부터는 KMO 상이 나올 거면은 KMO에 좀 집중을 하는 친구들이 좀 더 상 나오기에는 유리해요. 네네. 그런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확실히 선별을 한다. 네. 그러니까 미적분 교과 과정도 G 과정을 같이 한다는 말씀. 맞습니다. 네. 미적분은 나가지 않아요. 저희는 같이 나가요. KMO 과정은 이 교과 과정은 다 빠지는 거고. 그렇죠. KMO 과정은 KMO 영역별로 해서 좋은 스타일들을 딱 가르칠 거예요. 이론은 최대한 그건 또 설명해드리긴 할 텐데 이론을 최대한 배제하고 원하는 스타일로 딱 가르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원래 맨날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그렇게 가르쳐도 금상이 나오는데 네네. 아무리 어려워도 금상이 나와요. 애들. 이론을 몰라도. 네. 수투가요 시작하면 네. 필요한 단어를 뽑아서 가르치시는 건가요? 아니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네. 필요한 단어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옛날 수트예요. 그쵸. 왜냐면은 개정된 게 지금 상하밖에 안 나왔어요. 다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해되시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중에 뒤에 막 들어갔다 온 게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확률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들어오고 1학년에. 근데 그게 어차피 저희가 조합에서 하거든요. 조합에서 다 하기 때문에, 조합 시간에 다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개정 전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교과 과정이 아마 다 나왔으면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체인지를 할 생각이 있는데 현재는 상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섞인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해야지 개정으로 당연히. 근데 중학교 1학년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이나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다. 네, 기하도 들어가 있다. 부모님들이 개정 전으로 이미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개정으로 바꿔버리면 또 혼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재관에서는 일단은 한 템포 늦게 책을 바꿀 예정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테스트도 그러면 전부 개정 전 교과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테스트 한번 보시고요, 뭐들 보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잘 상담을 해드리고 맞는 반이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영재 쪽을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 좀 늦더라도 하시는 분들이면 테스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과를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영재 쪽을 아마 바라보시면서 공부를 시키시는 게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걸 딱 보시면은 되게 좋잖아요. 네, 정말로 아이들이 수학적인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공부할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때문에 저런 거 갖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뭐가 돼도 되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다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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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테스트 보시면 6학년 5학년이 좀 있으신가요?
아, 다 1학년이시구나. 6학년이세요, 언니?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네, 아이들, 지금 있는 애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네. 담당 관리하시는 분이 황하나 선생님이라고 관리를 굉장히 잘해 주실 거예요. 지금 이제 수업하시려고 잠깐 못 오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어머니들한테, 엄마의 마음으로 되게 이제 굉장히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실 겁니다. 오히려 제가 이영재 쪽보다 더 관리를 훨씬 더 잘해주세요. 굉장히 잘해주신다고 보시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세요. 네, 제가 그건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1학년 어머님들 KMO 할 거냐 이런 거 좀 고민하지 마시고, 영재학교에서 원하는 공부를 시키신 다음에 상이 나올 만한 친구들만 딱 하시면 돼. KMO는. 네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네, 준비를 시키시면은 저희가 이제 많은 도움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